노후 준비. 이거 생각만 해도 좀 막막하게 느끼는 분들 정말 많으시죠? 네, 그렇죠. 아무래도 예전과는 상황이 많이 달라졌으니까요. 예전엔 뭐랄까, 한방, 투자, 그걸로 은퇴 후에 좀 편안하게 살 수 있다. 이런 기대가 있었는데, 이젠 정말 그런 시대는 끝났다는 이야기가 많아요. 맞습니다. 오늘 저희가 같이 살펴볼 자료들을 보면요. 어쩌면 그런 기대 자체가 현실하고 좀 동떨어진 거 아니냐. 문화지체 현상일 수 있다. 이렇게 짚어내고 있더라고요. 네, 그 표현이 아주 적절한 것 같아요. 사회 변화 속도를 우리 생각이나 어떤 제도 같은 게 잘 못 따라가는 상황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특히 한국 경제가 이제 저성장 기조에 들어섰고 또 물가는 계속 오르니까요. 과거 방식대로 노후를 준비하는 건 더 이상 좀 어렵다. 이런 진단인 거죠.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 자료들을 바탕으로 정말 현실적인 노후 준비, 그 핵심이 뭔지 한번 제대로 파헤쳐보겠습니다. 어디서부터 좀 시작해볼까요? 네, 그 문화지체라는 말씀하셨는데 정말 70년대, 80년대 그때는 경제 성장률이 연 10% 넘었잖아요. 와, 그랬었죠. 네. 그때는 뭐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어쨌든 한번 크게 성공하면 그걸로 노후 걱정은 좀 덜 수 있었단 말이죠. 네, 주변에 그런 분들 얘기도 들었고요. 근데 2016년 이후로는 평균 성장률이 2.4% 정도밖에 안 돼요. 완전히 저성장 국면인 거죠. 이런 상황에서는 과거 같은 성공 사례는 거의 뭐 찾아보기 힘들어졌습니다. 오히려 위험 부담만 커진 건가요? 맞아요. 자산 가격 변동성만 엄청 커졌죠. 그래서 이제는 초점을 바꿔야 한다는 겁니다. 어디에 투자할까? 이게 아니고요. 그럼 뭔가요? 어떻게 하면 매달 꾸준하게 현금 흐름을 만들어낼까? 여기에 집중해야 한다는 거죠. 현금 흐름. 확실히 물가 오르고 뭐 월급도 오르긴 하지만 완전히 일을 딱 놓고 쉬는 그런 은퇴는 점점 더 좀 비현실적으로 들리긴 하네요. 네네. 자료 보니까 수십억 자산이 있어도 막상 은퇴하려니까 그 생활 수준 유지 때문에 망설였다 이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사실 자본주의 역사를 보면요. 그게 곧 인플레이션의 역사라고도 할 수 있거든요. 인플레이션? 네. 근데 거기에 저성장, 또 반복되는 경제 위기, 이런 게 겹치니까 통화량은 계속 늘어나는데 성장은 더딘, 이른바 스태그플레이션이죠. 저성장 고물가, 이게 어쩌면 일상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럼 소득 없이 생활비 감당하는 건 진짜 어렵겠네요.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봐야죠. 그래서 대안으로 나오는 이야기가 바로 세미 리타이어먼트예요. 세미 리타이어먼트? 절반만 은퇴한다 이런 건가요? 네,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일을 놓는 게 아니라 뭐 일주일에 한 2, 3일 정도만 일하는 거죠. 슬로우 워커라고도 하고요. 슬로우 워커. 네. 이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소비도 좀 줄이게 되고요. 또 임금은 계속 오르니까 그 상승분을 통해서 인플레이션 위험을 어느 정도 상쇄하는 거죠. 해지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남는 시간은 또 여유롭게 즐길 수 있고. 그렇죠. 남는 한 4일 정도의 여가를 더 풍족하게 보낼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 노후 준비 목표가 바뀌어야 한다는 거네요. 총 자산 얼마 모으겠다 이게 아니라. 네, 그게 아니라 매달 필요한 현금이 얼마인가 이걸로 목표를 재설정해야 합니다. 매달 필요한 현금. 네. 지금 내가 쓰는 생활비를 기준으로 은퇴 후에도 어느 정도 수준을 유지하려면 월 얼마가 필요할까 이걸 먼저 계산해야 해요. 옛날 어른들처럼 그냥 아껴 쓰면 되겠지 이런 생각은 좀 위험하겠네요. 위험하죠. 부모님 세대하고 지금 저희 세대는 소비 패턴 자체가 완전히 다르잖아요. 맞아요. 뭐 인터넷 스마트폰 요금만 해도 그렇고. 그렇죠. 거기에 뭐 여행도 가야 하고 여가 활동도 해야 하고 기본적으로 쓰는 돈이 다르니까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월 500만 원이 필요하다. 이런 목표가 딱 정해지면 그 다음부터는 그 돈을 어떻게 매달 꾸준히 벌 것인가 그 방법에 집중해야 하는 겁니다. 결국 일이네요. 네, 결국은 일이죠. 그게 뭐 전문성을 살린 일이든 아니면 작은 규모라도 자기 사업이든 어떤 형태든 일을 통해서 현금을 만들어내는 능력, 이게 이제 핵심 경쟁력이 되는 시대입니다. 일의 중요성이 정말 커지네요. 나이가 들어서도 계속 뭔가 활동을 해야 한다는 건데 자료에 보니까 사회적 연령이라는 개념도 나오던데요. 이거 좀 재밌더라고요. 네, 그거 보셨군요. 자기 실제 나이에 0.7 곱하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그건 뭐랄까 일종의 긍정적인 자기 암시 같은 건데요. 예를 들어서 실제 나이가 50세라고 하면 0.7을 곱하면 35세잖아요. 네, 35세. 그러니까 사회적으로는 내가 아직 35세다. 한창 일하고 배울 나이다.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라는 거죠. 심리적인 거군요. 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네오포비아라고 하죠. 새로운 것을 배우거나 시도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이걸 극복하고 계속 변화하는 시대에 적응해 나가도록 도와주는 심리적인 장치 같은 거예요. 변화에 대한 두려움을 좀 줄여주는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살다 보면 어려움에 부딪힐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도 너무 좌절하지 말고 자기 자신을 좀 객관적으로 보면서 이 정도면 괜찮다, 잘하고 있다. 이렇게 스스로를 좀 다독이고 자기 객관화라고 하죠. 긍정적인 마음을 유지하는 멘탈 관리. 이게 또 엄청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멘탈 관리. 네. 너무 막막할 때는 책을 통해서 좀 답을 찾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하고요. 와, 진짜 돈 문제, 마음가짐 말고도 챙겨야 할 게 정말 많네요. 특히 건강 문제. 이게 아주 현실적으로 와닿더라고요. 근육 1kg 줄어드는 게 수백만 원 가치 손실이다. 이런 표현까지 있던데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노년기에 근감소증, 그러니까 나이 들면서 근육량이 자연스럽게 줄어드는 현상이 있거든요. 이게 삶의 질하고 정말 직결됩니다. 그냥 힘만 약해지는 게 아닌가 보네요. 그럼요. 단순히 힘이 약해지는 걸 넘어서서 활동력 자체가 떨어지고 또 넘어질 위험도 커지고 여러 가지로 안 좋죠. 그래서 꾸준히 운동하는 거, 특히 근력 운동, 유연성 운동, 유산소 운동, 이 세 가지는 정말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봐야 합니다. 필수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좀 흥미로운 조언이 있었는데 젊을 때 좋은 습관을 하나 더 만드는 것보다 과음 같은 나쁜 습관 하나를 확실하게 줄이는 게 노후 건강에는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거예요. 아, 빼는 게 더 중요하다. 네, 어떻게 보면 그렇죠. 장기적으로 봤을 때요. 그리고 또 하나, 자녀 사교육 문제도 나오잖아요. 네, 이것도 현실적인 고민이죠. 여기에 너무 과도하게 비용을 들이는 건 부모님 노후를 좀 불안하게 만들 수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자녀의 자립심을 키우는데 꼭 좋은 것만은 아닐 수 있다. 이런 지적도 있어요. 오히려 부모가 안정된 노후를 보내는 게 자녀에게 더 좋은 선물일 수 있다. 네, 그런 관점이죠. 부모가 안정돼야 자녀에게 짐이 되지 않고 그게 결국 자녀의 경제적 자립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준비들을 해야 하는데 현실은 좀 암울한 총계도 있더라고요.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이 OECD 1위라면서요? 37.6%면 엄청 높은 수치인데. 네, 정말 심각한 수준이죠. 이게 기대 수명은 계속 늘어나는데 거기에 대한 준비는 부족했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왜 이렇게 된 걸까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무엇보다 고령화 속도가 너무 빨랐어요. 우리가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는데 걸린 시간이 25년밖에 안 되거든요. 프랑스가 115년 걸린 거에 비하면 엄청나게 빠른 거죠. 와, 그렇게 차이가 나요. 네. 그러다 보니 사회 시스템이나 개인들이 미처 적응하고 준비할 시간이 부족했던 탓이 큽니다. 그리고 국민연금만으로 노후 생활이 충분한 분들도 아직은 많지 않고요. 65세 이상 수급률이 한 54% 정도 되니까요. 그럼 대안은 뭐가 있을까요? 특히 자산이 집 한 채뿐인 분들은 더 막막할 텐데요. 네, 그런 경우가 정말 많죠. 이럴 때 사실상 거의 유일한 대안이 될 수 있는 게 주택연금입니다. 집을 담보로 맡기고 매달 생활비를 연금처럼 받는 제도죠. 아, 주택연금? 네. 결국에는 어떤 형태로든 나이가 들어서도 소득 활동을 계속 이어가는 것, 소일돌이라도요. 이게 중요해지고 그러려면 결국 젊을 때부터 미리미리 꾸준히 준비를 해야 한다. 이런 결론에 다다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노후 준비에 대한 우리의 어떤 통념, 이걸 완전히 좀 바꿔야 한다는 생각이 드네요. 은퇴가 그냥 딱 끝! 이게 아니라 변화된 현실에 맞춰서 일하는 방식, 살아가는 방식 자체를 다시 설계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봐야겠어요. 맞습니다. 저성장, 고물가, 고령화 이 세 가지가 이제 뉴노멀이 된 시대잖아요. 여기에 맞는 새로운 생존 전략이 필요한 거죠. 더 이상 투자 한 방으로 대박을 노리는 그런 신화에 기대기보다는요. 네. 꾸준히 현금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 그리고 건강관리, 마지막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좀 좌절하지 않는 긍정적인 마음가짐, 어쩌면 이런 것들이 행복한 노후를 만드는 진짜 현실적인 열쇠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네요. 당신의 장기적인 재정적 건강, 그리고 신체적 건강을 위해서 오늘 당장 줄이기 시작할 수 있는 나쁜 습관은 과연 무엇일까요?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